지금 이제 뉴스에 안 다뤄지는 잘 안 다뤄지는 내용 중에 기관장회의 수보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공기관인 호화청사를 다 팔아라. 네. 그렇죠. 그래서 청사 민영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했죠. 근데 뭐 호화롭게 짓는 거는 예산을 갖다가 뭐 전용을 해서 지었든 어쨌든 지어져 있습니다만 쓰고 있는 청사를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면 그 있던 사람은 어디가? 그러니까 자르라는 거지. 공기업 다 구조조정하라고? 청사를 파는 참에 사람도 자르라는 거지. 다 자르라고? 그리고 자리가 비면 낙하산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공기업에 가게 되려고 하면 이제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죠. 국민대, 신천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소. 요 세 가지를 갖춰야만 공기업에 갈 수 있는 이 취업 대상이 될 거라는 거죠. 옛날에 고소영이랑 비슷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생기는 거죠. 뭐 고려대 뭐였죠? 고소영? 소망교회. 소망교회. 네. 맞다. 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앞으로 공기업의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는 무조건 국민대와 신천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보니까 뭐 천공 관련해서 하면 되겠더만요. 응? 그쪽에 천공 거기 수업 듣고 어제 보니까 천공 스님은 이번에 아주 사과밭에다가 교회 장사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디더라? 신선 농원인가? 뭐 그런 데다가 사과 농원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같이 뭐 생활하면서 거기 뭐 초청해서 뭐 얘기 듣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 청공교회 본당이 거기 세워진 거죠. 이 양반도 이제 이만희 교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아무래도 그쪽에다 이제 털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쪽이 제일 돈을 쉽게 빨리 많이 버나 봐요. 아주 그냥 사이비가 판을 치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 이렇게 사이비가 판을 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인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어느 종교도 말이죠. 수수를 명목으로 상대 교회나 다른 종교 집단의 사람을 침투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교회나 종교 집단을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살벌한 패러사이트형 포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방식인 거예요. 진짜. 이 추수꾼들이.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역시나 신천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기죠, 거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기업 낙하산들을 이른바 천공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나씩 박아넣게 되면 10년 후에는 또 하나의 신천지 세력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공기업 청사. 근데 청사가 호화청사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 프레임이야. 청사를 그냥 지어놓은 거지. 그거를 호화청사라고 해버리면 호화는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팔고 줄이라는 얘기인데 팔면 누가 사겠어? 지들이 사고 싸게 넘기란 얘기고 월세를 주란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아마 호화청사를 팔고 그 청사를 판 돈은 국가에 헌납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청사에서 세를 살게 되는 전형적인 프레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누가 사는지 봐야 돼. 장모가 또 사는 거 아니야? 장모가 사거나 SK가 사거나 사겠죠. 자, 이런 가운데 대기업이 수백조 투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노무현 때나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우리 그냥 자본의 파업이라 그랬죠. 절대 투자 안 하고 버티던 대기업들이 수백조 대 투자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하고 사전 조율한 거다. 그때 바이든 방한 전에 요 말이죠. 한번 볼까요? 네, 삼성과 SK 등이 지난달에 수백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전에 경정부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과 관련해 삼성 쪽과 먼저 조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고 이후 관련 논의가 현대차, SK, 한화 등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까지 450조 원 투자한다. 8만 명 신규 채용한다. 이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반도체 벨트 하고 기존의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진출해가지고 세계 1위 간다라는 얘기는 늘 있었거든요. 나머지 뭐 SK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투자 계획들이라고 하는 게 신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기업들이 갖고 있던 건데 갑자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재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없었는데 대통령실 쪽에서 뭐 의견이 와서 우리가 약간 떠밀려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오기 직전에. 계획 발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응. 어? 아니 뭐 말로는 투자 못하나? 나도 투자해갖고 YTN 인수할 거야. 그래서 똑같이 걔네들 똑같이 고용 승계해가지고 걔들한테 뉴스 원고만 바꿔줄 거라고. 내 목표가 그거야. 그래야 속던 애들이 자동으로 와서 계속 속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정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하나쯤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투자 계획을 얼마나 실행할 것이며 이게 이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느냐는 거지. 미국 가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꺼내 놓는 것 자체가 법인세도 벌써 3% 깎아준다고 하고 그리고 뭐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한 지원 혜택 준다고 하니 일단 겉으로 보이기에는 경제가 활성화돼 보일 수 있게끔 또는 사람들이 이제 고용도 늘어나고 우리나라 경제 좋아지겠구나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끔 발표만 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 추세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어느 쪽으로 쏟아질지 모르는데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지금 반도체 뭐 LCD 뭐 지금 다 물량 초과다 뭐 경기 불황으로 다 자빠진다 막 이런 보고서들 나오고 있고 지들 스스로도 올해는 성장이 없어요. 왠지 올해는 경제 성장률 1% 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보통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뭔가 진짜 삼성이 갑자기 반도체 사업 시작하듯이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 근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발표를 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은 사실상 압박이지 뭐. 압박이었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실제 돈 들어갈 때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뒤로 실실 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뭐 얘기는 했는데 뭐 모르지 뭐. 여기 하도 이상한 말 많이 하니까. 네.